안녕하십니까?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운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사를 들여다보고 있자면 운명이라는 실체가 다가오는 느낌을 받게 된답니다. 미 중관계가 첨예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다음 대선의 유력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면 2024년 이후에 미중 관계는 화약고를 안게 되죠. 미국 우선주의가 좀처럼 누그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도 도덕적 실리가 함축되어 있다면 몰라도 비도덕적 실리가 드세워져 있다면 국제 통상은 퇴보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계 안정은 국제 통상의 확대 속에서 이루어지기 쉽고 세계 불안은 국제 통상의 축소 속에서 이루어지기 쉽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러시아는 이로울지 모르나 중국은 이롭지는 않겠죠. 유럽도 힘들어진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하여 나토의 국방 지출을 늘려야 하는 입장에서는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아메리칸 드림이 존재하였던 20세기에 미국은 국제 통상이 확대되었던 시기였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은 끝없이 펼쳐지던 시절이었지요. 그 당시에 미국 우선주의는 도덕적 실리가 비도덕적 실리보다도 우세하였답니다. 20세기의 미국은 인권을 중요시하였던 국민이 많았답니다. 오늘날 같이 생존을 위해서 내몰린 상황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죠. 경제력과 얽혀진 이면에는 국민의 삶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돈은 요지경의 세상을 만들어 놓지요. 돈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돈은 삶의 안정을 가져다 주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불안을 주고 있지요. 실제로 경제 성장의 사각지대에서는 힘없는 사람들의 희생이 존재하고 있답니다. 경제 성장은 힘없는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사회정의는 청렴과 투명을 이룰 수 있으나 경제 성장은 청렴과 투명을 이루기 어렵다는 말을 하지요. 경제 성장은 기술력의 발전으로 이루어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힘없는 사람들의 희생도 사실이랍니다. 경제력을 고도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시기에서는 힘없는 사람들의 희생을 최소화시켜야 하지요. 인권을 생각하는 도덕적 실리가 돈의 풍요로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비도덕적 실리보다는 많아야 한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대만 해협과 발칸 반도의 운명도 함께 진행된답니다. 한반도의 운명도 벗어날 수 없게 되죠.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운명에 관해서 대비책을 만들어 놓아야 한답니다. 진보와 보수의 눈앞에 작은 이익만을 가지고 아웅다웅해서는 안 되겠지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회는 4차원 생활의 일탈을 겪고 있답니다. 4차원 생활의 일탈이 크고 작은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를지라도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영향은 기존의 사회 체계를 위협하고 있지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환경 속에서 정치와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국 사회의 국민성은 점차적으로 변질되어 간답니다.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기존과 다르게 바꿔지고 있지요. 4차원 생활의 일탈을 범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처벌할 수도 없어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은 점차적으로 사회정의를 포기하게 된답니다. 피해를 당하기만 할 수 없고 손해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환경일지라도 나서게 되는 것이지요. 정당방위든 자위권의 차원이든 불법적인 환경에서는 사회 분위기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든 많은 것이든 사회정의를 지켜가는 모습들이 사라지게 된답니다. 선한 종교단체와 사하이비 종교단체를 비교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선한 종교단체에 비하여 사하이비 종교단체는 사회정의를 많이 이루어 놓지 못하고 있지요. 사하이비 종교단체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해놓았답니다. 선한 종교단체는 모든 것과 많은 것을 사회정의로 지켜내면서 민주화를 말하고 있지만 사하이비 종교단체는 모든 것과 많은 것을 사회정의로 지켜내지도 못하면서 민주화를 말하고 있답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 것과 많은 것을 사회정의로 지켜내면서 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렵답니다. 자신들의 주변을 바로잡지도 못하면서 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죠. 혹자는 사하이비 종교단체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의 사회정의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로 말장난을 하기도 하지요. 가정의 가족들이 모든 것과 많은 것의 사회정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민주화만 말하고 있다면
사이비 종교단체의 환경과 다를 것은 없다고 말한답니다. 특히 4차원 생활의 일탈에 100이면 100 쓰러지고 또는 사회 분위기에 동조하고 순응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답니다. 종교단체이든 가정이든 가화만 사성이 정답이지요. 모든 것과 많은 것의 사회정의를 지켜내는 가화만 사성이 해답이지요. 물론 가정에서의 사회정의가 미약해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 이유는 사회와 가정은 전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가정은 사회의 근본이지만 가정의 또 다른 특수한 환경에서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답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 등을 실천한 사람들의 가정은 불법적인 만행으로 어렵게 변해버린 경우가 많답니다. 그렇다면 독립운동과 민주화 등을 실천한 사람들의 가정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가정은 어떤 걸까요? 이런 경우에 가정은 독립운동과 민주화이든 아니면 일반 사람이든 똑같답니다. 사회처럼 사회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가정의 상황은 쉽지 않답니다. 부모와 자녀가 사회의 환경에서는 사회정의를 실천할 수 있었더라도 가정의 환경에서는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답니다. 부모와 자녀 또는 가족 간의 특수한 관계가 그 원인이지요. 부모와 자녀의 삶은 독립적이다는 진리와 가족은 완전히 타인의 관계처럼 작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가정은 자신과의 관계이면서도 타인이랍니다. 사회는 완전히 타인과의 관계이지요. 종교단체도 완전히 타인과의 관계랍니다. 상담사님, 가족은 완전히 타인의 관계처럼 작동시킬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의 타인의 관계에서는 옳고 그른 것을 엄격하게 나눠 놓으면 서로 함께 하기가 쉬우나 가정은 옳고 그른 것을 엄격하게 나눠 놓더라도 서로 함께 하기가 어렵지요. 사회는 옳은 것을 이끌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작지만 가정은 오랜 세월 속에서 고정관념이 크지요. 그 고정관념 속에서 부모와 자녀 또는 가족은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하기 쉽답니다. 사회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쉽게 이해하더라도 가정은 그렇지 못해요. 더군다나 불법적인 만행과 사이비 종교단체의 부조리에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요. 무엇보다도 사회정의로 나서는 사회의 터전에서는 가정을 돌볼 여력은 그리 많지 않답니다. 이런 환경의 가정에서 가화만 사성을 말한다면 속상하겠지만 다음 세대와 후손을 위하여 가화만 사성을 찾아주어야 한답니다. 이런 환경에 처해졌던 사람들이 나서준다면 더욱 좋겠지요. 20세기의 한국민들은 모든 것은 아니더라도 많은 것의 사회정의를 지켜내면서 민주화를 이루어냈었죠. 21세기로 들어서면서 4차원 생활의 일탈이 사회적으로 범람하고 많은 것의 사회정의를 지켜내던 한국민은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하였죠. 4차원 생활의 부조리가 모든 것과 많은 것의 사회정의를 쓰러뜨렸답니다. 자신들의 주변의 모든 것과 많은 사회정의를 지켜내지도 못하면서 민주화로 생색을 내고 말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민주화를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의 주변의 모든 것과 많은 것의 사회정의를 지켜내면서 민주화를 말해야 된답니다. 선한 종교단체의 환경처럼 실천해야 한답니다. 4차원 생활의 일탈 속에서 모든 것과 많은 것의 사회정의를 지켜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민주화만 말하고 생색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민의 국민성을 변질시켰던 것이지요. 모든 것과 많은 것의 사회정의를 슬며시 내려놓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랍니다. 4차원 생활의 일탈을 거부하고 견뎌내는 사람들은 모든 것과 많은 것의 사회정의를 지켜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더욱 힘들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과 많은 것의 사회정의를 못 본 척하면서 민주화만 말하고 있는 경우는 편하게 생색만 내고 있는 상황이지요.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말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과 많은 것의 사회정의를 지켜내면서 해야 한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한반도의 역학관계는 다시 한번 요동치게 된답니다.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고도 갈등은 불에 기름을 붓는 형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쉽답니다. 미 중관계의 운명은 서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환경이지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운명으로 말하지요. 그렇다면 미 중관계의 해법을 찾는 것보다는 한국 사회의 해법을 찾는 것이 쉬울 수 있어요.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요소를 변하게 하는 것이지요. 미중관계의 운명은 미중관계의 요소를 바꿔놓아야 하겠지만 한반도 주변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북한의 요소가 어렵다면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바꿔놓는 것도 하나의 요소랍니다. 운명의 어느 한 곳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그만큼 바꿔질 수 있겠지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는 전통적인 가화만 사성을 사회적으로 계승시켜야 하고 도덕적인 실리를 우선시해야 한답니다. 비도덕적인 실리는 일시적으로 이득은 클지 몰라도 다음 세대와 후손의 삶은 모든 것과 많은 것의 사회정의를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지구촌은 4차원 생활의 일탈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는 강한 통제권으로 일시적인 사회 질서는 이룰 수 있겠지만 다음 세대와 후손의 삶은 녹록지 않게 된답니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자유방임을 빌미로 사회 질서가 사분오열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와 후손의 삶은 녹록지 않게 되죠. 대만 해협과 발칸 반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길은 도덕적인 진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세계 안정을 위하여 삶의 행복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상으로 소윤섭의 팟캐스트를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